지금 한국에서 바이낸스가 한국 차단 쪽으로 몰리고 있다는 얘기, 남의 일이 아닙니다. 어느 날 아침 앱을 켰는데 업데이트가 막히고 접속까지 끊기면 그때는 나중에가 아니라 이미 늦음이 됩니다. 자산은 미리 대피시켜야 합니다. 문이 닫히기 전에 출구부터 잡아두셔야 합니다. 잠깐 미루는 사이에 출금 창구가 붐비면 체감 시간은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최근 한국에서 바이낸스 같은 미신고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 앱이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다운로드와 업데이트가 차단됐습니다. 설치 버튼이 사라지면 신규는 발을 못 들이고 업데이트가 끊기면 기존도 불안해져서 거래 흐름이 끊깁니다. 작은 오류 하나도 고치지 못하는 상태가 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업데이트 차단은 지금은 되는데 다음은 모르겠다는 불안을 키웁니다. 더 강한 문제는 접속 제한입니다. 금융당국 압박으로 접속 제한 조치도 진행 중이라 오늘은 로그인 되는데 내일은 로딩만 돌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에서 가장 위험한 건 설마 나만 괜찮겠지라는 기대입니다. 접속이 막히는 순간 출금도 시간 싸움이 됩니다. 이런 제한은 보통 조용히 시작해서 어느 순간 확 잠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바이낸스 이용자분들은 바이낸스에 있는 자산을 신속히 다른 거래소로 옮겨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번 건은 FIU에 정식 신고하지 않은 해외 거래소를 겨냥한 제재 흐름이라 단계가 깊어질수록 선택지는 더 줄어듭니다. 지금 움직이면 넓고 늦으면 좁아집니다. 옮길 때는 빨리도 중요하지만 확실히가 더 중요합니다. 원인 첫 번째는 FIU 미신고입니다. 바이낸스는 국내 금융당국, FIU의 가상자산 사업자, VASP로 신고하지 않은 상태로 알려져 있고 이 부분이 제재의 정면에 서 있습니다. 신고가 없으면 국내 규정 안에서 서비스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쉽게 말해, 신고가 없으면 국내에서 정식 영업으로 인정받기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원인은 구글 정책입니다. 구글이 한국금융당국의 요청에 따라 미신고 해외 거래소 앱을 플레이스토어에서 퇴출시키는 방향으로 움직이면서 다운로드와 업데이트를 동시에 막아버린 겁니다. 한국 계정과 한국 스토어 기준으로 길이 끊긴 셈입니다. 업데이트가 막히면 새 기능뿐 아니라 인증이나 보안 흐름도 뒤처질 수 있습니다. 여기에 세금 문제도 깔려 있습니다. 국내 거래소는 앞으로 세금이 부과될 예정인데 해외 거래소는 세금 부과가 상대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당국이 국내 틀 안으로 밀어 넣으려는 압박이 커졌다고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결국 이용자 입장에선 대비가 먼저입니다. 세금이 붙는 쪽만 남기고 세금이 어려운 쪽은 눌러보려는 힘이 생기는 거죠. 기존 이용자분들은 이미 설치된 앱이 당분간 작동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업데이트가 막히면 보안 패치도 멈추고 추후 접속이 차단될 수 있으니 마음이 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앱을 지웠다가 다시 받으려 할 때 막히는 경우도 생각해야 합니다. 이미 삭제한 분들은 VPN으로 웹 접속을 시도한단 말도 나옵니다. 신규 이용자분들은 더 단단히 막힙니다. 플레이스토어에서 앱 설치가 불가능하고 웹사이트 접속도 제한될 수 있습니다. 시작부터 문이 닫히면 거래를 배우려 해도 발판이 사라져버립니다. 그래서 지금은 신규보다 기존 이용자의 자산 이동이 더 큰 이슈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설치 방법보다 자산 보관 위치가 더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대처의 핵심은 거래소가 흔들리기 전에 내 자산을 내 손으로입니다. 가장 안전하다고 많이 말하는 방향은 자산을 개인 지갑으로 출금해 두는 겁니다. 거래소는 바람에 흔들려도 지갑은 내가 쥐고 있으니까요. 오늘 당장 할 수 있는 가장 단단한 행동입니다. 지금 할 일은 복잡한 예측이 아니라 내 자산의 위치를 바꾸는 행동입니다. 개인 지갑은 쉽게 말해 내 금고이자 환승역입니다. 거래소 안에 두면 편하지만 문이 잠기면 답답해집니다. 지갑으로 옮기면 이동이 자유로워지고 필요할 때 다른 거래소로 다시 넣을 수도 있습니다. 이번처럼 접속 변수 있을 때는 이 차이가 크게 느껴집니다. 내가 움직일 수 있냐가 생존입니다. 출금할 때는 주소 확인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갑 주소는 길고 비슷해서 실수하기 쉬우니 복사해서 붙여넣고 앞뒤 몇 글자를 눈으로 재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급할수록 한 번 더 보는 사람이 결국 시간을 아낍니다. 화면을 닫기 전에 주소를 한 번 더 읽어주세요. 전송 네트워크도 맞춰야 합니다. 같은 코인이라도 네트워크가 다르면 도착이 꼬일 수 있으니 보내는 쪽과 받는 쪽이 같은 네트워크인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처음엔 소액으로 테스트 전송을 해보고 이상 없을 때 본 전송을 하는 방식이 많이 쓰입니다. 수수료와 속도도 네트워크마다 다릅니다. 지갑으로 옮겼다면 다음은 새 거래소로 이동입니다. 새 거래소에서 입금 주소를 생성하고 그 주소로 전송하면 됩니다. 여기서도 주소와 네트워크 확인이 핵심이고
전송 수수료와 처리 시간을 감안해 여유 있게 움직이시는 게 좋습니다. 입금 완료 표시가 뜰 때까지 차분히 확인하세요. 우회 접속 방법도 거론됩니다. VPN 같은 방식으로 접속을 시도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선택은 보안 위험과 상황에 따른 법적 문제 소지를 함께 안고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회는 편한 길이라기보다 부담을 감수하는 길로 이해하셔야 합니다. 우회로 버티기보다 이동으로 정리하기가 깔끔합니다. 국내 거래소를 대안으로 떠올리는 분도 계십니다. 그런데 국내 거래소는 레버리지 사용이 불가능하고 선물 거래가 막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수료도 더 높은 편이고 추후 세금 부과까지 예정이라 비용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거래소 이용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답답함이 다른 형태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태 이후 한국인들이 가장 많이 가입하고 이동하는 거래소 5개를 비교 분석해 두었습니다. 급할수록 어디가 안전하냐만 보는데 저는 여기에 원화 입금, 한글, 수수료까지 현실 조건으로 묶어서 정리했습니다. 초보자 기준으로 바로 판단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이 5개 거래소는 원화 입금이 가능하고 한글 지원도 됩니다. 수수료가 저렴한 편인 곳들로 골랐고 가입 시 $100를 지급하는 이벤트를 하는 곳도 포함했습니다. 이동하는 이유가 있는 곳들만 추려놓은 겁니다. 한국에서 쓰기 편한 조건을 먼저 챙겼습니다. 원화로 입금하고 한글로 쓰는 과정이 매끄러워야 급할 때 실수도 줄어듭니다. 거래소별 특징과 혜택, 수수료 비교 포인트와 정말 유용한 꿀팁을 고정 댓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지금 당장 옮겨야 하는 분들은 고정 댓글을 먼저 보시면 어디로 가야 할지가 훨씬 빨리 결정될 겁니다. 스크롤 조금만 내리면 바로 보입니다. 자, 이제부터는 코인 선물 거래의 기본적인 단타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선물 거래는 가격이 오를 때도 내릴 때도 기회를 잡을 수 있어서 초보자분들이 매력을 느끼죠. 다만 변동성이 큰 이 기준 없이 들어가면 방향이 아니라 감정이 운전대를 잡습니다. 기준은 차트 신호와 뉴스 흐름입니다. 비트코인 같은 암호화폐는 변동성이 매우 큽니다. 그래서 진입 타이밍이 전부라고 해도 과장이 아닙니다. 오늘은 롱과 숏의 개념을 잡고 어떤 신호에서 롱을 보고 어떤 신호에서 숏을 보는지 딱 핵심만 뽑아드리겠습니다. 복잡하게 외우지 말고 흐름을 읽는 방식으로 가겠습니다. 롱 포지션은 비트코인 가격이 오를 것이라고 예상해 진입하는 매수 방향입니다. 쉽게 말해 상승에 베팅하는 겁니다. 반대로 숏 포지션은 가격이 떨어질 것이라 보고 진입하는 매도 방향, 즉 하락에 베팅하는 방식입니다. 방향만 다를 뿐 기준은 똑같이 신호입니다. 감이 아니라 근거로 움직입니다. 롱 신호의 첫 단서는 상승 추세입니다. 차트에서 고점을 높여가고 저점도 함께 올라오는 흐름이 잡히면 롱이 힘을 받기 쉽습니다. 이런 구조에서는 눌림이 와도 다시 올라갈 여지가 커서 롱이 상대적으로 편해집니다. 흐름이 위를 가리키는지부터 보셔야 합니다. 상승 추세에서는 지지선도 같이 올라오니 눌림 뒤 반등이 나오는지 같이 보시면 됩니다. 기술적 분석에서는 50일 이동평균선이 150일 이동평균선을 위로 돌파할 때 골든 크로스라고 부릅니다. 많은 트레이더가 이 장면을 추세가 바뀌었다는 신호로 해석하고 롱 쪽으로 무게를 싣는 이유가 됩니다. 골든 크로스가 뜨면 시장의 시선이 위로 모입니다. 그래서 단타에서도 큰 흐름이 위냐 아래냐를 빠르게 판단하는 기준으로 자주 씁니다. 거래량은 시장의 체온계입니다. 가격이 오를 때 거래량까지 함께 늘어나면 참여자가 늘었다는 뜻이고 상승이 더 강력해질 가능성이 커집니다. 반대로 거래량이 받쳐주지 않으면 위로 올라가도 금방 숨이 찰 수 있습니다. 거래량이 붙는 상승은 사람이 모이는 상승입니다. 뉴스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비트코인 규제 완화, 대형 기관 투자자들의 진입, ETF 승인 같은 긍정적인 외부 요인은 가격을 밀어올리는 불씨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뉴스가 추세와 함께 붙을 때 롱이 유리해질 수 있습니다. 차트와 뉴스가 같은 방향이면 힘이 배로 붙습니다. 숏 신호의 시작은 하락 추세입니다. 가격이 지속적으로 낮아지는 패턴, 특히 저점이 계속 낮아지는 흐름이 반복되면 숏이 힘을 받기 쉽습니다. 반등이 와도 힘이 약하면 아래로 다시 밀리는 장면이 자주 나옵니다. 하락 추세에서는 반등이 아니라 반등 실패를 봅니다. 기술적 분석에서는 50일 이동평균선이 150일 이동평균선 아래로 내려갈 때 데드 크로스라고 합니다. 이 구간은 하락 신호로 해석되는 경우가 많아서 숏 포지션 진입을 고민하는 근거가 됩니다. 데드 크로스가 나오면 시장 분위기가 순식간에 차가워질 수 있습니다. 데드 크로스는 위로 가던 힘이 꺾였다는 신호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많습니다. 또 하나의 경고등은 가격은 오르는데 거래량이 줄어드는 장면입니다. 겉으론 상승인데 속은 힘이 빠졌다는 신호일 수 있어 곧 하락으로 꺾일 가능성이 커집니다. 이런 타이밍에 악재 뉴스가 붙으면 하락이 더 빠르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래량이 줄면 욕심보다 관찰이 먼저입니다. 부정적인 뉴스도 가격 하락에 영향을 줍니다. 규제 강화, 해킹 사고, 주요 국가들의 암호화폐 규제 정책 강화 같은 소식은 시장 심리를 얼어붙게 만들어 가격을 누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숏은 차트만이 아니라 분위기까지 같이 봐야 합니다. 공포가 번질 때 하락이 더 가파를 수 있습니다. 보조 지표 활용도 중요합니다. 대표적으로 RSI, MACD, 볼린저 밴드가 있고 과열과 추세, 변동성을 더 선명하게 보게 해줍니다. 지표는 정답이 아니라 확률을 올리는 렌즈라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신호가 겹칠수록 판단이 쉬워집니다. 볼린저 밴드는 밴드 상단과 하단 사이에서 가격이 얼마나 흔들리는지 보여주는 도구입니다. RSI는 과매수와 과매도를 판단하는 데 자주 씁니다. 70 이상이면 과매수로 숏을 고려할 수 있고 30 이하이면 과매도로 롱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단, 추세가 강할 때는 오래 눌어붙기도 하니 차트 흐름과 함께 판단하셔야 합니다. 수치가 아니라 위치와 흐름을 같이 보세요. MACD는 추세 전환에 힌트를 주고 볼린저 밴드는 밴드가 벌어질 때 변동성이 확 커지는 순간을 보여줍니다. 이런 도구들을 함께 쓰면 지금이 과열인지 지금이 시작인지를 더 또렷하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지표보다 조합이 더 강합니다. 밴드가 좁아졌다가 갑자기 벌어질 때는 움직임이 커질 수 있어 타이밍 판단에 도움이 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이번 한국 차단 흐름에서는 바이낸스 자산을 빠르게 개인 지갑이나 다른 거래소로 옮기는 게 핵심이고, 단타는 롱은 상승 추세와 호재 신호, 숏은 하락 추세와 악재 신호를 근거로 잡는 겁니다. 고정 댓글도 꼭 확인해 주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앞으로도 계속 함께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코인 단타에 도움이 되셨습니까? 앞으로도 좋은 영상 많이 올리겠습니다.